요즘에 MBTI가 핫하긴 핫한가 보구나.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사람 중심이라는 가치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휴먼 이펙트 협동조합에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기획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천우석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휴먼 이펙트 협동조합이라는 곳은요, 조합원분들이 모두 사회복지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이자 현재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가치가 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나 컨설팅 또는 연구사업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이 MBTI 질문을 보고 요즘에 MBTI가 핫하긴 핫한가 보구나 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ESTJ 또는 ESFJ가 주로 나오는데요. 이 T랑 F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검사했을 때 제 아마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MBTI를 또 이렇게 자격증 관련한 강사 관련한 것도 또 이수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좀 깊게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해봤었는데, 저는 제가 ESTJ에 조금 더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좀 뭔가 일을 할 때나 이런 거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갈 때도 조금 너무 프리하게 가는 것보단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 게 좀 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철학 교육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 중에서 이 사람 중심의 가치를 나 스스로, 내 자신에게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교육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결국 사람과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변할 수 있으면 그 변화는 결국 지역으로 확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특히 사람을 만나는 사회복지사들, 사람과 관계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내가 만나는 주민들이나 내가 만나는 당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어려움들 또는 강점들을 더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실천할 때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교육이기에 저희는 조금 특별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시리즈로 철학 교육들을 계속 런칭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되게 현장 중심적이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분들은 실제 수강 후기 중에 내 옆에 있는 선배가 알려주는 것 같다, 막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 협동조합이 사회복지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현장에 저희가 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했을지, 어떤 것들이 궁금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교육 주제와 또 교육생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주제,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좀 듣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저희 사람 중심의 가치를 좀 이해하고 같이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담아 주실 수 있는 강사님들을 저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께 저희들에서 안내를 하고 강사님과 함께 하기로 협의가 되면, 저희는 강사님이 혼자서 교육을 다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기획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고, 강사님께 부탁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는데, 주로 강사님들께서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저작권도 한번 검토해드리고, 또 이런 표현을 좀 더 써보면 어떨까 제안 드리기도 하고, 또 저희가 사람 중심의 가치를 담은 홍보물도 직접 제작해서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육안이 완성이 되면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직접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또 촬영과 또 편집 이 과정을 거치고 강사님께 한 번 더 검토 요청을 드린 다음에 최종 완료가 되면 이제 다양한 홍보 채널에 홍보하면서 저희 교육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 하나하나가 다 모두 기억에 남지만 제가 직접 촬영도 했었고 편집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또 듣기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올해 초에 저희가 오픈했고 최근에 또 실시간 준교육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례관리 이 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좀 어려움을 많이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주민분들을 만날 때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내 역할을 해야 할까? 이 교육을 듣기 전까지 저는 현장에서 주로 그런 분들이 오면 정신건강보건복지센터나 아니면 기타 다른 곳에 연계하는 정도만 실천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교육을 통해서 좀 관점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분들이 그 주민들,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주민들을 만날 때 단순히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대하고 그들도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거든요. 그 강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계속 그 사람이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제는 잠시 미뤄두고 그 사람이나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초점을 둬서 이 강점을 더 개발하는 거, 이 강점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 자체를 봐야 된다. 라는 게 바로 이번 교육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어쩌면 우리가 바쁜 일상 또는 바쁜 현장에서 지내면서 좀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에도 좀 잘 부합하는 교육이지 않았나 싶어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례관리 이 교육이 저는 올해는 특히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질문지를 받고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과연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조금은 더디더라도 조금씩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북유럽이나 이런 복지국가들에 비교했을 때 좀 이렇게 모자랄 수 있고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조금씩 그 방향으로 보편적인 복지국가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일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아니면 받고 있는 복지 서비스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병원을 갈 때 부담 없이 갈 수 있잖아요. 건강보험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실업을 했을 때 실업급여라는 또 이런 혜택도 있고 아니면 취업성공 패키지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일정 조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정망은 만들어주고 지켜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되도록이면 무상복지나 아니면은 무상교육이라든지 무상급식도 예전에는 많이 이슈가 됐었죠. 이런 식으로 복지국가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물론 갈등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도 있지만 서로 조금 비난하기보다는 더 합심해서 지혜롭게 더 그쪽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고 또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도 요즘에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급변하는 또 시기를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 시기에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1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특히 이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들을 창의적으로 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장도 많이 변화되고 있고 우리 정책적으로도 복지국가를 향해서 좀 나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로 사람 중심이라는 가치인데요. 이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좀 해석이 어떻게 보면 다양할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쩌면 이 사람 중심이라는 가치가 당연하게 여겨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일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업무 때문에 사람이 먼저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이 먼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사람이 도구로서 활용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 중심이라는 가치가 사회복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실천,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함께 하고자 하고요.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실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전국의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 선생님들과 만나서 교육하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을 했을 때는 서로 대면으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조금 더 친밀하게 좀 소통할 수 있었는데 저희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5월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많은 분들과 소통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잘 될까라는 의심도 있었고 과연 이게 현장에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온라인 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저희 쪽에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고 굉장히 좋은 응원을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사회복지 현장에 사람 중심의 가치를 담은 교육으로 현장의 선생님들과 또 사회복지를 실천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함께하는 교육 맛집의 휴먼 이펙트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